안녕하세요, 여러분. 참 안타까운 수요일입니다. 자, 오늘은 한국 증시가 혼조세를 보이며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2% 하락으로 마감되었습니다. 전날 한국 증시를 포함한 전 세계 증시는 모두 상승으로 마감되었습니다. 다우는 메모리얼즈 데이로 월요일 날 열리지 않았었는데 어제는 무려 2.1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플러스 0.17% 약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어제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급등한 이유는 바로 백신 개발 소식이었습니다. 올 7월에 노바백스라는 회사에서 코다리19 백신을 개발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 소식에 전 세계 지수가 어제 모두 다 상승을 했는데, 지금 현재 유럽과 그리고 미국의 야간 선물이 이렇게 급등을 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오늘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 현재 중국에서는 위안화절하를 하고 있고, 홍콩 시위가 다시 한번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시아 쪽 증시는 지금 그렇게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자, 이제 한국 증시는 미국과 유럽 증시와 디커플링이 되면서 미국과 유럽 증시와 정반대되는 길을 갈까요? 실제로도 아시아 증시는 대부분 이렇게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자, 그럼 한국 증시는 오늘 미국 증시가 상승을 해도 또 한번 디커플링이 되면서 내일 하락을 할까요? 아니면은 내일은 오히려 상승하면서 좋은 모습을 보여줄까요?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자, 지금 시각이 4시 18분입니다. 시간의 단일가 유럽장, 미국장 그리고 야간 선물도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몇 가지는 배제를 해보고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과 국내 시황 그리고 오늘의 특징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해외 시황입니다. 자, 먼저 다우지수입니다. 다우 어제 2.1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월요일이 메모리얼즈 데이, 한국말로 현충일, 현충일 때문에 월요일 날 휴장이었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틀 동안 상승을 했기 때문에 한국과 유럽은 월요일과 화요일 모두 상승이었기 때문에 이틀간의 상승분을 하루에 다 반영을 받으면서 아주 좋은 모습을 보이며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장이 시작하자마자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1% 이상 상승을 했고, 장이 끝난 다음에는 S&P 500이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당연히 다우는 급등을 하겠구나, 누구나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왜 이렇게 상승을 했을까?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 바로 이 뉴스입니다. 또 한 번 백신 기대감에 미국 증시가 상승을 했습니다. 이번에도 모더나냐? 이번에도 렘데시비르냐? 아닙니다. 어제 말씀드렸던 요 노바백스에서 다음 달에 임상 1상에 돌입을 한다, 이 뉴스가 나오면서 세계 증시가 급등을 했는데, 지금은 정말 웃기네요. 임상에서 결과가 나오지도 않고 임상 실험에 들어간다고 해서 지수가 급등이 나오고, 거기다가 지금 현재 홍콩 시위라던가 미중 무역 전쟁이라던가 위안화 절하라던가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증시는 올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보여드렸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1%대 상승이길래 아침에 시초가에 주식 사고 그냥 자버렸다고. 그런데 운이 좋게 이틀 동안 수익금이 1,000만 원으로 매매했는데 100만 원 가까이 수익이 났다. 이건 정말 말도 안 된다. 어제 누누이 말씀드렸죠. 근데 오늘은 참 이상하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이렇게 급등하고 있는데 한국 증시는 오히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나왔고, 한국 증시는 오늘 하락으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물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0.07%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전반적으로 오늘은 수급 상황이 매우 안 좋은 모습을 보이며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개인만 매수하고 이렇게 장이 마무리가 되었죠. 어제는 여기 보시면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1.01%가 상승했는데 음봉이죠. 자, 이 뜻은 무슨 이야기냐? 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언택트 관련주, 아마존이라던가 페이스북이라던가 미국 시장을 받쳐주었던 주식들이 모두 다 하락했다는 뜻이죠.
보시면은 아마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0.62% 하락을 했고, 페이스북 같은 경우에도 마이너스 1.15% 하락. 알파벳 같은 경우에도 어제 장 초반에 상승을 했다가 상승분을 다 반납하고 종가는 플러스 0.58%로 마감이 되었는데, 어제 우리 증시에서는 전기차주가 뿅 하고 상승을 했지만 테슬라의 주가는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 SDI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별다른 상승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물론 SK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는 종가가 1%대 상승으로 마감이 되었지만 장 초반에는 이렇게 뿅 한번 올라오면서 6%까지 올라왔다가 다 빼버리고, 삼성전기 역시 오늘 마이너스 2%대로 하락하면서 미국 증시에서 안 갔던 섹터가 한국에서도 안 움직였습니다. 예를 들면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오늘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3.52% 하락. 네이버 역시 마이너스 4.39% 하락. 언택트 관련주들이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어요. 백신 개발 기대감 그리고 경제 재개 활동이 재개가 된다면은 항공, 여행, 운송 이런 쪽이 크게 반등이 나오는데, 자 어제 보시면은 미국 같은 경우에는 보잉이라던가 이런 델타 항공들이 급등을 했는데, 델타 항공 같은 경우에는 어제 13%나 무려 반등이 나왔죠. 그럼 한국 주식은 어떻게 됐을까요? 반등폭이 매우 작죠. 제주항공 3.70% 상승. 하지만 음봉입니다. 아침에 시초가가 4.50이었어요. 에어부산도 별로 그렇게 반응이 없었어요. 아침에 뿅 한번 띄웠다가 다 빼버리고. 티웨이 항공 같은 경우에도 음봉으로 마감이 되었죠. 2.69%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백신 기대감이다 뭐다 치료제다 해도 지금 전혀 시장에서, 한국 시장에서는 반응이 없습니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 백신 뉴스는 미국의 경제 지표라던가 뭔가 악재가 나왔을 때마다 계속 찌라시를 띄울 것이고 저런 식으로 계속할 확률이 높다. 하지만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현실을 직시해 봅시다. 지금 우리나라는 계약을 했지만 학교마다 등교 연기를 하면서 현재 400개가 넘는 학교가 다시 한번 등교를 연기하고 있습니다. 교육부 측에서는 본인들이 이제 등교를 할까 말 것인가 결정한 게 아니라 학교 재량으로 모든 책임권을 넘겼기 때문에 이제는 각계전투입니다. 훈련은 전투다. 각계전투. 여는 곳도 있고 닫는 곳도 있고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우리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지금 전국적으로 50명도 안 나오고 있는데, 다른 나라는 오히려 지금 경제 재개 활동을 한 이후에 사망자라던가 그리고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있죠. 하지만 이렇게 미국 증시든 유럽 증시든 경제 재개 기대감에 증시가 미친 듯이 상승을 하고 있는데, 이 버블이 언제 꺼질까 저도 되게 기대됩니다. 그리고 어제 웃긴 게 경제 재개 기대감에 환율 시장에도 영향을 주면서 환율이 어제 내렸다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환율이 원위치가 됐습니다. 오늘은 왜 환율이 원위치가 됐을까요? 지금 환율은 1235원인데 다시 한번 위안화 절하가 됐고 홍콩 시위 사태가 나오면서 달러 환율이 다시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중화권에서는 한국의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중화권을 지지해달라 이렇게 요청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어떻게 해야 될지 되게 난감한 상황이죠. 이 중국 대사관에서 이렇게 한국 정부에다가 홍콩 보안법에 대해서 찬성을 해달라, 지지를 해줄 경우에는 미국의 눈치를 봐야 되고, 만약에 지지를 안 해줄 경우에는 지난번 사드 보복처럼 또 한 번 보복이 들어올 것이고, 참 난감한 입장에 놓여 있습니다. 고래 싸움에 새우등 터지게 생겼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은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놓고 오늘 저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매매를 하지 못했네요. 정말 바보 같아요. 국제유가 같은 경우에는 어제보다 약간 내리면서 33불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부터서 약간 밀리기 시작하더니 장 중후반에는 마이너스로 전환해가지고 내려가나 싶었더니 종가에 또 올라왔어요. 종가에 살짝 올라왔는데 매수 주체는 누구다? 개인입니다. 개인이 샀고, 어제 영상을 보신 분들 알죠? 여기 영상에서 어제는 매수 주체가 금융투자니까 얘네가 과연 2000선을 방어해주고 또 올릴 것인가 아니면은 먹튀하는가 잘 보라고 했는데, 오늘은 역시나
매도가 나왔고 연기금 같은 경우에도 매수세가 상당히 줄어들었죠. 그러니까 지수가 위로 못 올라가고 약간 개인의 매수세로 약간 보합 정도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문제는 코스닥이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오늘 장 초반에는 약간 상승하더니 종가는 마이너스 0.62%, 특히 셀트리온 헬스케어라던가 이 제약바이오주가 상당히 안 좋은 모습을 보였죠. 특히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오늘 3.26% 하락. 이러한 결과가 나온 이유는 외국에서 백신 개발을 한다 하면은 기존의 코다리19 바이러스 백신을 만든다는 회사들의 주가가 오히려 출렁거리거나 내리는 현상이 발생하면서 코스닥 지수가 내리는데, 우리 파미셀 같은 경우에는 참 난감하죠. 왜? 이번에는 모더나도 아니고 렘데시비르도 아니고 두 곳과 전혀 상관없는 회사가 또 한 번 백신 개발을 한다, 이 말이 나왔고, 그 덕분에 오히려 주가는 빠지면서 마이너스 0.63% 하락으로 끝났습니다. 수급만 보시면 외국인 기관이 동반 양매수가 들어왔지만 수량이 너무 작아요. 그리고 오늘 보시면은 시가총액 상위주 코스피 거의 전멸이죠.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시가총액 상위주가 빨간 건 많은데 실질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와 셀트리온 제약이 무너지니까 지수 전체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 오랜만에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왔고 기관의 수급 약간 들어오면서 5만 원을 돌파하나 했더니 이 마의 5만 원은 죽어도 돌파가 안 되네요. 그리고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오늘도 내리면서 8만 원대가 왠지 깨질 것 같은 모습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현대차는 지수 상승률을 절대 못 따라가고 계속 개인만 이렇게 매수. 참으로 안타까운 상황이죠. 그리고 여러분, 오늘 같은 경우에는 삼성 SDI가 장 초반부터 계속 밀리면서 그냥 마감이 되었는데 외국인이 그냥 작정하고 오늘 팔더군요. 그리고 하이닉스하고 삼성전자도 아침부터 밀리는데 참 이상하죠. 미장이 급등을 했는데 한국의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가 시작부터 이렇게 시초가부터 밀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시작부터 3.83% 하락으로 시작. 근데 어제 한 가지 말씀드린 게 있었죠. 계약 연기주, YBM넷이라던가 메가MD 같은 경우에는 계약 연기주인데 지금 전국에 있는 고등학교가 또 한 번 계약 연기라던가 혹은 등교가 연기되면은 이 YBM넷이라던가 이런 애들은 상승할 수 있지만 지금 전고점 뚫기는 매우 힘들다. 왜? 또 다른 뉴스가 있어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에는 9개의 초등학교가 개학 연기를 했다는 소식에 YBM넷 메가MD가 올랐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는 무슨 뉴스가 있었어요? 9개가 아닌 전국에 561곳이 등교를 못하게 되었다. 이 뉴스가 나왔죠. 그러면 오늘은 오를 수 있죠. 오늘도 물론 만원대까지 진입은 못하고 이렇게 빠지면서 9,450원 3.05% 상승으로 마감됐고, 메가MD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두 번째 주 1등, 2등 주 중에서 2등 주라서 메가MD 같은 경우는 약했지만 YBM넷은 오늘 저 계약 연기는 아니고 등교 연기 뉴스에 저렇게 올라서 저 확진자가 더 늘어나고 애들이 학교를 못 가게 되면 이 주식이 오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 홀짝 게임이에요. 홀짝 게임. 그리고 아침부터 티플렉스라던가 유니온 머티리얼즈라던가 이런 애들이 급등을 했는데 무역 전쟁이 가시화가 되고 있다. 이 뉴스에 어제는 반응을 안 하더니 오늘 반응을 해요. 참 증시가 오락가락하죠. 어제 같은 경우에는 S&P 500 나스닥 야간 선물이 막 급등을 하니까 미국 증시 따라서 한국 증시도 그냥 쫙 오르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급등을 하는데 아침부터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를 하면서 오히려 지수는 하락하고 환율은 또 오르고, 어떤 쪽에 초점을 잡아야 될지 저도 정말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종가 베팅을 안 하고 당일 매매할 수 있는 종목을 뽑아가지고 잠깐만 매매하고 나오는데, 오늘은 저는 진짜 뭐 하루 한 번 매매가 아니라 장 시작해서 중반부터 후반까지 쉬지 않고 한 수십 번 매매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조금 있다가 알려드리고, 오늘은 장 시작하자마자 금융투자에서 바로 1,000억 원 이상 매도가 들어왔죠. 금투가 어제 기관이 3,000억 원을 매수했으면 그중에서 2,000억 원 정도를 금융투자가 매수를 했는데 아침부터서 10분 만에 바로 던져버리더군요. 그러면서 지수가 이렇게 쓱 빠지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빠지면서 시작부터 밀렸죠. 그러면서 무슨 장 시작한 지 20분도 안 돼가지고 코스피 코스닥을 개인만 주구장창 이렇게 매수하고 있었죠. 이거는 수급적으로 안 좋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오늘은 중소형 반도체주들이 그냥 뚝 까맞습니다. 유니테스트,
그리고 AD 테크놀로지, SFA 반도체, KC 등 시작부터서 다 내렸어요. 저는 SNES텍 계속 말하죠. 얘는 3만원 넘으면 너무 위험하다. 더 올라도 보지 않는다. SNES텍 오늘 뚜까 맞았습니다. 보시면은 마이너스 7.67%. 와, 진짜 얘를 뭐 종배 때리거나 더 봤으면 그냥 끝장났죠. 한 방에 갑니다. 한 방에. 이렇게 52주 신고가를 갔던 종목들은 그냥 순간적으로 한 방에 확 가고 개파락으로 팍 시작하는데, 에이, 이런 데서 반등 나오겠지. 여기 매딜선이라든가 여기 매딜선에서 반등 나오겠지. 선 따기 매매하다가 그냥 뚝 까맞고 끝납니다. 예, 그런 게 많이 나오고, 얘가 올라갈 수 있는다고 해도 3만원 이상에선 저는 보지 않는다. 먹을 만큼 이런 데서 먹었는데 여기서 뭐하러 또 해서 위에서 물립니까? 물릴 때까지 매매를 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먹었으면은 이제 더 올라가도 내게 아니다 하고 빠이빠이 하고 보내줘야 돼요. AD 테크놀로지 유상증자의 물량이 있는데 얘를 올릴까 안 올릴까 좀 영화 예매처럼 예매한 종목인데 마이너스 3.88%로 끝났습니다. 그리고 KC 같은 경우에는 오늘 마이너스 0.77%. 그래도 아래꼴이 나오면서 꽤 반등이 나왔네요. 5%까지 내렸다가 올랐으니까 좋은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얘는 거래량이 아주 없는 종목이라서 그냥 한 1억만 넣어도 슈팅이 뻥 하고 나옵니다. 외국인 기관 양매수 들어왔다고 해도 좋아할 거 없어요. 보시면은 1분당 거래되는 거래 대금이 얼마입니까? 400주도 안 돼요. 18,000원짜리면 2만원으로 잡고 하면은 1분당 거래되는 거래대금이 약 800만원 수준. 그리고 빠져도 호가도 얇고 여기 6주밖에 없잖아요. 동시호가에 왜 6주밖에 없어요? 20주, 160주. 되게 얇고 얘는 뭐다? KC하고 KC텍이 이어져 있는데 대주주가 증여세 안 내려고 일부러 좀 주가를 누르는 경향신문 같은 경향이 있어가지고 좀 안 좋다. 매번 말씀드리죠. 얘하고 KC텍. 예, 마찬가지죠. 얘도 오늘 이렇게 누르면서 개인만 사고 매수를 했는데 이 테스라던가 혹은 유니테스트라던가 최근에 다른 반도체주들은 어느 정도 슈팅이 나왔고 KC하고 KC텍만 잘 안 나왔으니까 얘가 이번에 가겠지 하는 그런 생각보다는 지금은 반도체주들이 본격적으로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삼성전자를 보내지 않을까 했는데 삼성전자 오늘도 5만원 못 넘고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 나온 걸 보니까 반도체는 먹을 게 별로 없어요, 지금. 그러면은 지금 언택트 관련주도 내리고 있고 뭘 해야 될까? 여러분이 직접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그리고 한국조선해양이라던가 여기 선물이 같이 상승하면서 이런 애들이 팍 올랐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진짜 큰일을 해냈습니다. 어제는 제가 코스피 대형주 아침에 사놓고 그냥 자고 일어나서 크게 먹어서 놀랐다. 근데 어제 같은 경우에는 뽀록이 터졌다고 말씀드렸죠. 이거는 제가 1,000만원으로 매매를 했고 이틀 동안 찍은 수익금인데 이렇게 찍고 싶어서 찍은 게 아니라 제가 잠을 잤는데 분명히 스탑로스를 2% 오르면은 거기서 매도가 되게 걸어놨어요. 근데 스탑로스를 잘못 걸어가지고 다음날 스탑로스를 작동하게 만들어놔서 스탑로스가 작동이 안 됐고 시계도 오전 11시에 맞춘다는 거를 오후 11시에 맞춰버려서 자고 일어나니까 오후 1시 정도 됐고 주가를 보니까 주가하고 우리 증시를 보니까 야 코스피가 1%대 급등을 했고 종목이 막 10% 막 이렇게 급등을 해가지고 어제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자고 일어났는데 수익금을 이렇게 찍었어요. 근데 제가 어제 말했죠. 이 뽀록샷은 좋은 게 아니다. 왜? 증시가 그만큼 미쳤다는 얘기다. 왜? 위안화조라도 하고 그러면 달러도 당연히 내려야 되고 한국 증시 조정도 와야 되고 다른 나라 증시도 조정이 와야 돼요. 근데 지금 무슨 악재만 나오면 뭐라고 해요? 악재만 나오면 무조건 선반영이라고 하고 뭐 오를 때는 무조건 기대감 실체가 없는 것 같다가 계속 올리는데 다음 분기에 여러분이 보셔도 호텔신라라던가 뭐 면세점이라던가 그런데 실적이 나올까요? 입국면세점, 출국면세점 사용할 수가 없으니까 실적 하나도 안 나올 거고 영화관에 새로운 영화가 안 나오니까 사람 하나도 없고 애들 학교 개학을 못 해가지고 교복이라던가 교복회사 관련들도 당연히 안 오를 거고 운동을 못하니까 휠라홀딩스라던가 뭐 요렇게 스포츠용품 관련주 신상품도 안 나와 신제품도 안 나와 그냥 눈에 보이는 게 너무나 많은데 그냥 선반영이라고 하고 주가 빵빵 띄우고 그러는데 솔직히 어거지죠. 근데 어제는 그냥 어떻게 됐든 실수였지만 수익이 이렇게 나왔는데 자 오늘은 그 반대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어제 제 유튜브 생방송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막 새벽 4시까지 잠깐 과거에 있었던 제가 여자들에게 차인 사건을 술을 마시면서 이야기하다가 새벽 4시까지 이제 좀 술을 먹다 보니까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너무 피곤한 거야.
너무 피곤하고 아침에 일어났는데 어때?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이 또 이렇게 상승하고 있길래 야 오늘도 볼 거 없겠다. 에이 또 아무거나 때리고 자자 하고 잤어요. 근데 자고 일어나서 저 기절한 줄 알았습니다. 자, 여러분에게 종목은 보여드릴 수 없고 매수가를 보여드리면은 여러분이 이 종목이구나 유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보여드립니다. 자, 수익금 1,000만 원으로 매매를 했는데 수익금을 더해가지고 1,100만 원. 예, 1,100만 원이죠. 근데 마이너스 9.72%에다가 지금 수익금이 얼마죠? 마이너스 114만 원. 이걸 잘 보세요. 이게 오늘 아침에 매매한 결과입니다. 이게 어떻게 됐을까? 어제처럼 그냥 방심을 했습니다. 외국인 기관 수급이고 나발이고 확인도 안 하고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 상승이니까 한국 증시 잠깐 내리는 척 하다가 다시 올리겠지. 그리고 실제로도 그랬었죠. 아침에 보니까 10시 전까지 코스피 막 오르길래 야 이거 종가 고가 가고 이거 끝났어 하고 한 이 정도에서 그냥 아무 종목이나 산 다음에 가만히 냅뒀습니다. 종가 또 고가 가고 또 지가 알아서 난리 나겠지. 에휴 실물 경제하고 이 반대되는 상황 지겹다 하면서 그냥 졸려가지고 숙취 때문에 피곤해서 잤어요. 근데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이런 애들 말고 욕심이 생기는 거야. 무슨 욕심이냐면은 자 대우조선해양이라던가 한국조선해양 같은 경우에는 오늘 중간에 샀으면 어떻게 됐다? 중간에 샀으면은 무조건 먹었어요. 요런 자리에서 샀으면 그냥 무조건 먹고 종가 좀 떨어졌어도 여기서 여기까지 어느 정도 수익을 한 2% 구간 이상은 볼 수 있어서 내가 자고 일어났어도 상관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어제 보니까 갑자기 생각나는 거야. 뭐 삼성 SDI라던가 혹은 SK 이노베이션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올랐어도 12%가 올랐잖아요. 물론 대형주 치고는 많이 올랐지. 12% 15%는. 그런데 오늘은 욕심이 생겨가지고 이번엔 코스피 대형주가 아닌 코스닥주에도 한번 베팅을 해보려고 했습니다. 어제는 저게 코스피였으니까 12%밖에 안 올랐지. 코스닥이면 막 20% 급등하고 나 오늘 엄청 버는 거 아니야? 이런 좋은 상상만 했어요. 그리고 스탑로스는 위로는 4% 이상에서 작동하게 해놓고 밑으로는 마이너스 2%대 이렇게 작동하게 걸어놨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맞춰놓고 잠이 들었습니다. 여기서 어제 말씀드린 사건이 또 터진 거야. 스탑로스를 이 스마트폰에서 내가 걸 줄 알거든요. 근데 HTS에서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이게 유안타증권을 안 쓴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저는 NH를 쓰는데 NH는 신용매매가 안 됩니다. 신용매매가 안 되는데 유안타는 돼요. 그러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신용되는 매매 종목이 유안타가 더 많아요. 근데 제가 유안타를 쓰다가 안 쓰게 된 이유가 뭐다? 접속이 안 돼서 예전에 1,000만 원을 날린 적이 있었고 최근에도 접속이 안 돼가지고 돈을 날릴 뻔한 적이 있어서 안전성의 문제로 안 하다가 제가 최근에 증시가 너무 급등을 하는 거 보고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요런 데서 막 3% 4% 백신 기대감이 오르니까 아야 이거 신용으로 풀로 땡겨가지고 그냥 한번 찍어볼까? 왜 갑자기 욕심을 냈다? 제가 지난주에 친구를 만나러 이제 서울 쪽에 올라갔는데 친구들 막 밥도 사주고 그랬는데 제가 갑부처럼 음식점에 가가지고 한두 입 먹고 야 맛없다 딴 데 가자 하면서 막 부르주아처럼 식사하고 막 애들 맛있는 거 사주고 그러니까 너무 즐겁고 재밌고 그래서 이번 주도 돈 좀 벌어서 친구들 만나러 가야지 이 생각에 그냥 신용 풀로 땡겨가지고 월요일날 매매를 해봤는데 매매가 어제까진 잘 됐었죠. 근데 어제까진 잘 됐었는데 제가 말을 했죠. 이게 반대 결과가 나왔으면 어떻게 했을 거냐고. 어제 벌었던 거는 다 날라갔죠. 마이너스가 찍은 거잖아요. 92만 원에서 마이너스 114만 원을 찍었으니까 돌아버리겠는 거야. 아침에 일어나니까 11시 반에 이번엔 시계는 제대로 맞췄어. 자고 일어났는데 이 상황인 거야. 와, 저 3월 달부터 지금까지 손절한 적이 없거든요. 무슨 얘기냐면은 일별로 손절한 게 아니라 하루에 한 종목 11시 반에서 12시 사이에 매매해가지고 하루에 한 종목만 매매를 했는데 뭐 손절 라인에 터치한 적도 거의 없고 손절한 적 한 번도 없이 지금 약 2달 정도 지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와 이거 손절 무조건 쳐야 돼. 이거 복구 안 돼. 이미 차트가 다 깨지고 안 돼. 2달 만에 첫 손절을 했습니다. 첫 손절. 그리고 정신이 번쩍 드는 거야. 그리고 지수가 코스피하고 코스닥 떡락하고 있어.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떡락을 하고 있고 코스닥도 종가까지 마이너스로 가면서 야 이거 오늘 복구할 수 있을까 없을까 좀 고민이 되더군요. 그리고 저는 어떻게 했냐면은 기분이 너무 안 좋아서 제 손에 봉인돼 있던 봉인을 풀었습니다. 스캘핑이라던가 최근에 막 단타 매매를
안 한 지 너무 오래됐어요. 제가 최근에는 진짜 하루에 한 번만 매매를 하면서 스캘핑도 안 하고, 그 다음에 또 잠깐 먹고 나오는 뭐 틱틱이 매매도 안 하고, 뭐 여러 가지 수익 매매도 안 하면서 그동안 계속 참아왔었는데 제 몸속에 있었던 흑염소가 드디어 발동이 된 거죠.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기 위해서 일단 준비를 많이 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매를 많이 했던 적은 언제였지? 예전에 트럼프하고 힐러리하고 대선을 했는데 제가 힐러리 쪽에 베팅했다가 손절치고 매매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제 블로그에 아직도 일지가 남아있는데 이때 힐러리한테 베팅을 했다가 장중에 복구를 한다고 요렇게 수십 번의 매매를 해서 손실봤던 거를 종가 전까지 다 복구를 시켰던 그때가 있는데, 제가 옛날에는 매매 스타일이 뭐 스캘핑이라던가 스윙이라던가 탁 치는 대로 종가 베팅이든 뭐든 다 했는데 지금은 그런 거 안 한단 말이에요. 지금은 그냥 주가의 변동폭이 크지 않고 빨리 움직이지 않고 천천히 확실히 먹을 수 있는 종목 위주로만 매매를 하거든요. 적자 기업은 완전 생략하고. 예를 들면 오늘 대우조선해양 같은 애들 11시 반쯤에 이렇게 눌림목 줄 때 살짝 매매해서 먹는 거. 얘 분명히 먹을 수 있었어요. 얘는 11시 반에 무조건 먹을 수 있었어요. 이런 것만 위주로 하루에 한 종목만 하면서 승률이 너무나 좋았고 마음도 편안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마음에 조급함이 생겼죠. 왜? 어제까지만 해도 기분이 너무나 좋았다가 오늘 실수 한 번 해서 수익금 다 날려먹고 마이너스로 전환한 거잖아요. 무조건 다시 복구시킨다. 이 마음을 가지고 제가 매매를 했고, 봐봐 오늘 몇 번 매매했는지 저 기억도 안 나요. 무슨 종목 했는지도 잘 기억 안 나고, 이게 내역을 보면은 이 종목 저 종목 왔다 갔다 막 치고 나온 거예요. 스캘핑 안 한 지 저 진짜 오래됐어요. 스캘핑도 안 하고 막 그렇게 막 단기적인 매매 안 한 지 한 몇 년 된 것 같은데 오랜만에 이렇게 불 지르면서 매매했던 적이 처음인데, 일단은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한 가지 저는 의식을 치릅니다. 예를 들면은 전쟁에 나가는 무사라던가 군인 장병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유서를 써놓거나 아니면은 자기가 사망했을지 이제 유족들한테 줄 물건이라던가 이런 걸 남기고 가는 것처럼 저도 일단은 전투에 참가하기 위해서 카카오톡 푸사부터서 바꿨습니다. 자, 이거를 보시면은 이게 제 현재 카카오톡 푸사인데 제 심정을 잘 드러내는 그림이죠. 왜 카카오톡 푸사를 매매하기 전에 바꿨는가? 제가 카카오톡 푸사를 바꾸면은 주변 친구들이 무슨 일 생겼나 하면서 한 번씩 이야기를 걸어줄 때가 있어요. 그리고 제가 이제 나이를 먹다 보니까 주변 친구들이 다 결혼을 했고 만나기도 힘들고, 제 친구들은 다 서울에 있는데 전 부산에 있고 그래서 연락이 별로 안 오는데, 제가 카톡 푸사를 바뀐 순간 뭔가 심경 변화가 생겼다라고 느끼고 친구들이 연락 주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 돈을 꼬르면은 친구들의 연락을 기다리자 하는 마음에 미리 카카오톡 푸사를 바꿔놨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매매하면서 음악 같은 거 안 듣는데, 옛날에 제 실전 매매 동영상을 보시면은 이때는 막 음악 같은 거 틀어놓거든요. 근데 뭔가 좀 비장한 음악을 틀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거죠. 자, 이런 비장한 음악을 틀어놓고 본격적으로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코스닥에 좀 가벼운 종목 위주로 매매를 했었고, 무슨 종목을 때렸는지 솔직히 잘 기억도 안 나요. 근데 기억나는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오늘 뭐가 있었습니까? 자, 오늘 상한가를 잠깐 찍고 내려온 신성 ENG 같은 종목이 있었습니다. 얘는 상한가를 못 찍었죠. 그리고 단일가에서도 상한가를 못 찍었어요. 그린 뉴딜 정책이다 뭐다 하면서 잠깐 왔는데 이런 종목은 건드리는 게 아닙니다. 자, 보시면은 3년 연속 적자에다가 이번에는 적자가 안 났기 때문에 다행히 상장 폐지 종목에 못 들어가지만 단기 순이익이라던가 영업이익이 계속 줄어들고 있고 그렇게 좋은 회사는 아니에요. 하지만 제 원금 회복을 위한 먹잇감 중 하나였고, 이런 종목은 간단해요. 상한가를 한번 찍었다가 내려왔는데 내려오다가 중간에 이제 1200원을 지지해주나 안 해주나 보고 1200원대 잠깐 사고 올라왔을 때 다시 팔고 1200원대 또 찍고 다시 팔고 1200원대 또 찍고 다시 팔고, 이것만 3번 했습니다. 그리고 또 무슨 종목이 있었나, 뭐 DPC 같은 종목도 있어요. DPC 어제 IPO 이야기 나왔죠. 자, DPC 같은 경우에 오늘 12,000원을 돌파했는데 코스피에 IPO 신청한다 그 뉴스에
이런 거 12,000원 돌파로도 잡을 수 있고, 아, 이거 종목을 다 까가지고 막 이거 했습니다, 뭐 했습니다 보여드리고 싶지만, 제가 이제 증권회사 광고라던가 혹은 금강원 그리고 방통위에다가 나중에 광고 심사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무슨 종목을 매매했다, 뭐 어디서 잡았다 이런 거를 다 공개할 수가 없어요. 아무튼 대충 이런 종목도 12,000원 돌파로 보고 17,500원에 들어가서 여기서 살짝 치고 나오는 것도 있었고, 그리고 여기서 17,500원에 들어가서 잠깐 매매하고 먹고 나오는 것 두 개가 있었어요. 여기 한번, 여기 한번. 그리고 뭐 우리넷 같은 이런 애들도 있는데, 뭐 코다리 식구 때문에 뭐 양자역학 뭐 이런 뉴스 갔다가 요런 데서 빠졌다가 잠깐 올라왔을 때 먹거나, 요런 데서 빠졌다가 잠깐 올라왔을 때나 11,500원 지지로 보고 이렇게 잡는 것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런 매매 진짜 하기 싫거든요. 이런 매매를 할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안 때렸으면 됐어요. 그냥 오늘 매매를 안 하고 수익을 그냥 온건히 즐기고 내일 돈 찾아가지고 그냥 맛있는 거 사 먹고 그랬으면 되는데, 어제 그래서 얘기를 해드렸던 게 그런 거예요. 개인 투자자분들이 주식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아, 사면 그냥 가만히 놔두면 오르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시장에 뛰어들었다가 처참하게 무너지지 않을까, 이런 좀 걱정 아닌 걱정이 들었다고요. 오늘은 코스피하고 코스닥이 S&P 500이랑 나스닥 야간 선물이 아무리 상승을 해도, 지금도 상승 중이지만 안 오르잖아요. 이렇게 반대로 텐드를 한번 확 꺾어버리면은 거기서 당하고, 그 다음에 우리 한국이 이제 중화권과 요 홍콩 보안법 때문에 무슨 마찰이 생긴다 뭐 한다 하면 지수가 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악재가 나와도, 아, 어차피 또 기대감에 올리겠지 그렇게 안일하게 생각하는 순간 바로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변하고, 오늘 실제로 제 계좌가 마이너스로 돌변을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장 마감 직전까지 진짜 몇 번 매매했나 기억도 안 날 정도로 매매를 한 후 여기서 수익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40만원 플러스 80만원 하면 아까 100만원 때려 맞은 거에서 오히려 어떻게 됐습니까? 10만원 정도 더 수익이죠. 그리고 여기 수수료하고 다 해보세요. 저는 이 은행 계좌를 사용하기 때문에 요 모의 투자를 하면은 수수료가 0.30%인데, 저 같은 경우에는 0.13%밖에 수수료가 나가질 않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모의 투자가 아니고, 자 보세요. 조회 버튼 누르고 앞에 없어요. 이거는 유한타증권은 5월달 초에 매매를 안 해서, 나머지는 NH에 있는데, 와, 복구시켰죠. 아까 마이너스 100 몇만 원에서 그게 여기가 마이너스 한 20만 원인가 찍혀 있었어요. 근데 와, 종가 직전까지 죽어라 매매해가지고 복구시켰어. 와. 근데 정말 짜증나고 화가 나는 게, 아니 아까 그 어떻게 보면 방관이죠. 제대로 아침에 종목도 안 쳐다보고 대충 S&P 500과 나스닥 야간 선물만 보고 그냥 사놓고 자버리는 너무너무나 방관 매매. 요딴 거 하다가 오늘 큰 코를 다쳤는데, 와, 오늘 하루가 정말 너무나 길고 너무너무나 힘들었네요. 아니, 이렇게 막 왔다 갔다 매매를 하면은 두통이 오거나 제가 모든 신경을 다 집중해가지고 매매를 하기 때문에 뭐라고 해야 되나. 아, 막 운동 가도 피곤해서 못하고 졸리고 힘들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이 상황에서 종가 베팅을 때리잖아요. 그럼 제가 배드민턴이라던가 다른 데 운동을 가면은 계속 휴대폰만 쳐다보고 럼프형 트위터를 보고 있고, 그런데 오늘 럼프형 트위터 보신 분 있나요? 오늘은 럼프형 트위터 역사적인 날이었습니다. 우리 도날드 덕 럼프형이 트위터에다가 하도 말 같지도 않은 말을 싸질러가지고 트위터에서 처음으로 대통령 트위터를 경고문을 부착을 했습니다. 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뉴스를 말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경고장을 붙였고, 지금 자꾸 대선 때문에 언론 플레이를 트위터에다 하고 있고, 코다리 식구는 다 끝났다, 여러분 밖으로 나오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정말 이질감이 느껴집니다. 본인 대선 때문에 사람이 죽는데도 지금 그냥 방치하고 놔두고, 확진자는 더 늘어나가고 있고 사망자도 전 세계적으로 늘어나가고 있는데도 괜찮다고 하면서 경제활동 재개하고 그러는데, 아, 전 정말 이 다음이 걱정이 됩니다. 이 다음이.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종가 베팅 안 하고 내일 당장이라도 장이 꺾일 수 있기 때문에 단기 매매만 주로 하고 있는데, 오늘 같은 경우 아까 말씀드렸죠. 뭐 한국조선해양 말고도 삼성중공업도 11시 반에 무조건 공략할 수 있었습니다. 11시 반에 사가지고 여기서 분명히 매매하면은 1.5%의 수익을 먹을 수 있었고, 요때는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었긴 해도 던져주는 거 여기서 받아 먹으면 됐거든요. 4,600원대 4,600원대 11시 반에 보시면은
자, 보시면은 여기 4,600원 절대 안 깨집니다. 그리고 4,650원이 약간 저항이 되는 그런 감이 있는데 여기 4,600원 안 깨지는 거 보고 밑에서 사가지고 매매할 수 있었어요. 매도가는 뭐 4,700원 이내로 잡고 매도를 하는 걸로 하고 잠깐 슈팅 나올 때 던지고 그걸로 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오늘 같은 경우에 코스피 지수가 11시 반에 어땠어요? 지수가 그냥 11시 반에 샥 해서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근데 반등이 이때 팍 나오니까 이 반등 잠깐 나왔을 때 던져주는 게 좋아요. 종가는 더 올랐다. 결과론적인 이야기죠. 빨리 매수해서 빨리 던지고 그게 훨씬 더 좋아요. 수익 못 챙기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예를 들면은 어제 뭐 한국전자인증이라던가 이런 애들 있잖아요. 정보인증. 이런 애들 같은 경우에는 어제 시간에서도 오르고 어제 아침에도 오르고 그랬는데 오늘 한국정보인증 어떤가요? 얘는 투자주의 그걸 받았기 때문에 오늘 오르면 안 되는 자리인데 아침에 오르더군요. 시간 내에서도 오히려 오르고 끝났는데 장 초반에 플러스 2.62%까지 상승을 시켜놓고 종가는 마이너스 4.06% 이렇게 마감이 됐는데 어제도 그래요. 얘 어제 팔 수 있는 자리가 5번인가 나왔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팔 수 있는 자리가 나왔는데도 어때요? 꺾이면은 요런 선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맨 처음에 5분봉으로 봐가지고 여기 선이 터치를 했는데 3분봉에서는 자리가 살아있다 하면서 갑자기 손절 라인을 계속 바꾸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3분봉에서 보면 아직까지 선이 살아있고 추세가 살아있으니까 손절 안 한다면서 자꾸 손절폭을 늘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은 주식 못합니다. 이미 이런 데서 여기 추세가 딱 꺾인 순간 바로 손절 때리지 않으면은 게임 오버고. 그리고 얘는 말씀드렸잖아요. 이미 여기서 투자 경고가 떠야 되는데 투자 경고가 안 떴다고. 그럼 여기서 조금만 올라도 투자 경고 뜬다고. 근데 투경이 뜬 다음에 아침에 오르길래 약간 이상하다 했지만 종가에 내렸죠. 그런데 어제 같이 올랐던 C큐브는 오늘 올랐어요. C큐브 같은 경우에는 똑같았어요. 한국정보인증이 내릴 때 같이 내렸는데 얘는 종가에 올라갔고 수급은 외국인 매수. 그리고 DPC 이거 아침에 12,000원 돌파할 때 들어갈 수 있어서 이런 자리인데 여기서 터치하고 올라가는 척하다 한번 딱 빠졌다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런 데서 바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그리고 오늘도 내린 웅진에너지 이런 애들은 진짜 해지 개념 주식인데 오늘 안 올랐죠. 오늘 지수가 빠져도 웅진에너지는 안 올랐어요. 마이너스 30%로 끝났으니까. 지난주 금요일날 사신 분들 정말 지옥 같죠. 왜? 단일가 매매라서 팔 수도 없고 거기다가 상장 폐지는 6월 1일로 확정된 주식인데 여기서 100% 올라가지고 좋았다가 그 다음날 100% 이상 다 빠지고 다음날 30%, 60% 빠져버려서 한 번은 반등이 나오겠지. 안 나옵니다. 이거는 지금 이틀 남았잖아요. 여기 되면은 나머지 이제 휴지 조각 되는 건데 이때 슈팅 나와도 들어가면 안 돼요. 막 100%, 200% 슈팅 나와도 그냥 버려요. 그리고 제가 장중에 찍어놨지만 아무리 S&P, 나스닥 야간 선물이 상승을 해도 우리 지수는 안 오른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계속 나오면 잘 적응하세요. 이제는 이거 맹신하고 믿으면은 저처럼 하루에 100만 원, 200만 원 그냥 때려 맞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잘 생각해야 돼요. 돈이라는 건 저는 전업 투자기 때문에 200만 원을 벌었어도 생활비로 200을 써버리잖아요. 그러면 이 돈이 이미 수익이 없는 거야. 수익은 이미 날라간 겁니다. 그래서 다음번에 200 때려 맞으면은 원금이 줄어든단 말이에요. 원금이 1000만 원에 800이 되고 그러는 것처럼 이걸 뽑고 난 다음에 좀 쓰기라도 했으면 다행인데 돈을 안 뽑고 바로 다음날 때려 맞으니까 오늘 좀 멘탈이 나갔었는데 내일부터선 다시 좀 마음을 가다듬어야 되겠습니다. 5월달에 지금 너무 해이해졌어요. 마음을 못 잡고 주식시장이 그냥 미쳐가지고 저 자신조차도 그냥 너무 대충 매매를 하고 너무 대충 사고 대충 파는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6월달 돼서는 좀 각 잡고 해봐야 되겠어요. 물론 보수적으로 보고 짧게 먹겠지만 시장이 어느 정도 좀 경제지표라던가 이런 거에 반응을 해줬으면 좋겠어요. 지금 거의 거품이 이전에 닷컴 버블 때 시대로 돌아가는 느낌이 드는데 아시죠 여러분? 옛날에 막 세롬 데이터맨 나오고 그 다음에 골드뱅크다 뭐다 하면서 닷컴 그러니까 뭐 다이얼 프로라던가 여러 가지 뉴스 때문에 한국이든 일본이든 미국이든 IT 기업이 막 질주했던데 그때 우리나라 코스피가 2770까지 갔었어요. 거의 3000포인트를 갈 뻔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초창기에 처음 상장했을 때 1000포인트에서 시작했는데 지금 현재 724포인트인데 요럴 때처럼 버블로 가버리면은 지금 몇 년 지났습니까? 20년 지나도 다시 회복이 안 될 수 있어서 난 이렇게 지금 버블이 만약에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은 정말 안타까울 텐데 이런 식으로는 설마 안 가겠죠.
설마 여기서 이렇게 다시 올린다고? 그러진 않을 것 같은데 지금은 경제 지표에도 반응을 안 하고 이제 실적이 나와도 반응을 안 하니까 여러분이 너무 당연히 계속 오르겠다 이렇게 간과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긴장을 하면서 매매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미국에서 또 치료제와 백신을 개발한다고 뉴스가 나왔습니다. 이번에도 또 미국의 노바백스가 1단계 임상실험에 들어간다고 합니다. 결과까지는 나오는데 약 한 달 정도 걸리며 7월 달에 공식 발표가 될 예정인데 이번 결과가 7월 달에 발표가 된다고 해도 만약에 결과가 나빠도 그렇게 별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지난번에 클로로킨이라던가 이런 백신이라던가 치료제로 언급됐던 약들도 임상이 중단이 되거나 혹은 약효가 없다고 해도 증시에는 별다른 타격이 없었습니다. 왜? 렘데시비르라던가 계속 다른 치료제 개발, 다른 백신 개발 이런 뉴스만 내보내면 되기 때문에 굳이 이 치료제가 임상에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이 그렇게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두 번째, 웅진에너지 관리 종목은 6월 1일 날 상장 폐지에 들어갑니다. 내일과 내일 모레 웅진에너지는 정리매매가 모두 끝나는 날입니다. 혹시라도 마지막 불꽃이요 급등이 나온다고 해도 곧 상장 폐지가 되는 주식이기 때문에 100% 상승을 하든 200% 상승을 하든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자, 유튜브 광고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정말로 고맙겠고 좋아요와 구독하기도 많이 눌러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또 어제 생방송 전에 후원을 해주신 정말 고마운 분들이 계셨네요. 네, 제 유튜브 채널에서 김천재 후원하기 버튼을 누르시면은 저를 후원해 주실 수 있는데 올드게임러브님 후원 5,000원 정말 감사드립니다. 자, 다들 수고하셨고 즐거운 평일 되시기 바랍니다. 다들 수고하셨습니다.